거지 여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롱당했다. 그런데 갑자기 유창한 프랑스어를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누구인가?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내부에선 우아한 음악과 부드러운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거지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공허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찾는 듯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온 레스토랑을 침묵 속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거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되면 절대 화면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욱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하세요. 서울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넌사인과 고급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거리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 번화가 한가운데 초라한 모습의 한 여자가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누렇게 뜬 피부, 엉켜버린 머리카락,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려고 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저런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길거리에서 자는 거지겠지. 냄새나. 그녀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한 곳을 바라보았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 라벨 에포크.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잘 차려입은 손님들, 고급 와인을 따르고 작은 포크로 비싼 요리를 음미하는 모습. 그녀의 배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배고픔이 익숙한 감각이었지만 오늘따라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레스토랑의 문 앞까지 다가섰다. 그 순간 안에서 우스갯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남에도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여긴 한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 좀 재밌는데?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냄새, 따뜻한 빵 냄새, 버터와 허브가 섞인 고소한 향,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레스토랑 내부가 싸늘해졌다. 낡은 옷과 맨발.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고급스러운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직원들은 뭐해? 저런 사람을 왜 들여보내? 몇몇은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를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다가왔다.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손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곳은 손님이 오실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게를 나가주시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남은 음식이라도. 뭐라고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남성이 코웃음을 쳤다. 명품 수트를 입은 누가 봐도 재력가인 남자였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잔반이라도 달라는 거야? 하긴 저렇게 생겼으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겠지.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매니저는 짜증난 듯 한숨을 쉬며 강하게 말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 한심하네. 비웃는 듯한 하지만 들으라고 한 말. 저런 거지 주제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뭘 바라는 거야? 하긴 저 사람 말할 줄은 알까? 그 말에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모습은 초라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족처럼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Je vous prie de m'excuser, monsieur. Mais j'ai appris à parler avant même que vous appreniez à marcher. 실례합니다, monsieur. 하지만 저는 당신이 걷기 시작하기도 전에 말을 배웠습니다. 순간 정적이 레스토랑을 집어삼켰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금 그 거지가 완벽한 발음으로 프랑스어를 말했다고? 심지어 그녀의 억양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귀족들이나 할 법한 우아하고 세련된 말투였다.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프랑스어야.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방금 그녀를 비웃었던 남자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레스토랑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몇 초 전까지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랑스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유창했고 너무나 우아했다. 한국에서조차 쉽게 들을 수 없는 정통 프랑스 발음이었다. 마치 파리의 귀족이 수백 년 동안 가문을 이어오며 전수받은 언어처럼 그녀의 말투에는 품격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를 비웃던 남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보았다. 그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Pourquoi êtes-vous si silencieux maintenant?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녀의 말이 다시 한번 레스토랑을 가로질렀다. 손님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몇몇은 당황한 듯 웅성거렸고 몇몇은 아예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갈한 슈트를 입고 있던 그는 이곳의 단골 고객인 듯했으며 나이가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유명한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 설마 서예린 교수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자 더 많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교수님?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예린 교수라면 벌써 몇 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잖아? 그러나 변호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 교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을 찢어발기는 듯한 두통이 몰려왔다. 탁! 그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고통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는 두통,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이름도 없는 얼굴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녀는 무릎을 꿇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때 누군가가 또 하나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지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예린, 그녀의 이름, 그리고 지훈, 그녀의 아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기억이 밀려온다. 그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언제나 자신감 있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남편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존재가 있었다. 지훈, 까만 머리를 한 맑은 눈을 가진 소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 하지만 지훈은 사라졌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강의를 끝내고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가 그냥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돌아와요. 그러나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다. 전단지를 돌리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녀는 결국 현실을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기억이 끊어진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눈을 떴다. 병실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낯선 얼굴이었다. 서예린 씨, 이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신병원. 누군가 그녀를 거기에 가둔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왔다. 그때부터 그녀는 망가진 사람이었다. 기억도 말도 감정도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지금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지훈의 이름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았다. 그 변호사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지훈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살아있다.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디 있죠? 변호사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훈을 찾고 싶다면 여기로 가십시오. 그녀는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녀와 지훈의 집. 지훈이 사라진 바로 그곳.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서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라.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날, 지훈이 사라졌던 날, 그녀의 인생이 무너졌던 바로 그 순간, 교수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비웃었던 남자, 명품 수트를 입고 와인잔을 들고 앉아있던 남자. 그는 아직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마치 그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 예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움찔했다. 나를 알고 있나요?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코웃음을 쳤다. 미친 거지한테 대답할 이유라도 있나? 대답해. 예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 낭비였군. 그는 재킷을 정리하고 레스토랑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예린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예린은 숨을 참으며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비웃듯이 웃었다. 그게 누구야?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지훈을 알고 있다. 변호사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예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교수님,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뭔가 수상합니다. 그러나 예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아들을 아는군요. 헛소리. 아니, 당신은 분명 지훈을 알고 있어. 웃기지 마. 그렇다면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왜 그렇게 떨고 있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예린은 그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가씨,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경호원 2명이 함께였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예린은 조용히 웃었다. 난 그저 내 아들에 대해 묻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매니저는 단호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 경호원들이 다가왔다. 예린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린은 미소를 지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울, 어둠 속의 그림자,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예린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아직도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라. 우리 집. 그곳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을까?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가야만 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 그 남자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예린이 살아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가 기억을 되찾았나? 아직 전부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곧 찾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단 한마디가 들려왔다. 그럼 그녀를 다시 사라지게 해야겠군. 서예린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오래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흐려지고 높은 빌딩 대신 낡고 어두운 건물들이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이곳은 그녀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과 가까웠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라.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에는 공백이 가득했다. 과거의 어느 순간 그녀의 삶에서 몇 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잘려나가 버렸다. 어떤 힘이 그것을 지워버린 것일까? 지훈이 사라졌던 날 이후 그녀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거리에 나앉고 정신병원에 갇히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불러냈다. 그것도 그녀가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지훈은 살아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거칠게 뛰게 했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함정이라면, 만약 정말로 그녀가 지훈을 찾아야 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멈춰 섰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익숙했다. 오래전에 떠난 곳. 그러나 그녀는 이곳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 기억의 문이 열리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폐건물처럼 변한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지나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옛집 앞에 섰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버린 지 오래된 듯했다. 그러나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녀는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순간 쾅 강렬한 두통이 몰려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지훈아, 문 조심해야지. 다칠라. 엄마, 나랑 약속해. 절대 나를 잊지 않겠다고.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고 벽을 짚었다. 손끝이 차가운 벽에 닿자 더 깊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지훈이 사라진 날,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어둠 속에서 먼지가 날렸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벽 한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지훈의 얼굴, 아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지?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사진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쌌다. 누구야?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의 그림자 예린은 서서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예린은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상대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누구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저음의 남자 목소리. 차갑고 날카롭고 분명한 경고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훈을 아는 거죠? 그 순간 소나귀의 힘이 강해졌다. 그 남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을 찾고 싶다면 더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예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놓고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그리고 바닥에는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죽었다. 그녀는 쪽지를 쥐고 눈을 가늘게 떴다. 지훈,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또 한 번 죽이는 길일지라도. 서예린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손에 쥔 채 숨을 골랐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뒤섞이며 요동쳤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을 찾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한 번 죽었다. 숨을 삼키며 주변을 살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어둠 속에 감시자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녀가 걷는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초췌한 얼굴.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지훈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 한때 그녀가 아끼던 카페로 향했다. 이곳은 예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리스타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손님?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떠돌이 노숙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혹시 몇 년 전 이곳 단골 손님 중에서 서예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바리스타는 난처한 얼굴을 했다. 서예린이요? 잠시 고민하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예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이 카페의 주인은 어디 계신가요? 사장님이요? 오늘은 출근 안 하셨는데요.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달할 말이 있어요. 그분께 꼭 전해주세요. 서예린이 돌아왔다고. 바리스타는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예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거리로 나서려던 순간 서예린,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적 또 만났군.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경멸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참 끈질기네. 예린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아들을 알고 있잖아요. 또 그 얘기야.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비벼 끄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말했잖아. 그러네 모른다고. 거짓말. 예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레스토랑에서 당신은 확실히 반응했어요. 지훈의 이름을 듣자마자 당신의 손이 떨렸어요. 남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능글맞게 웃었다. 흥미로운 착각이군. 그러나 예린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당신 내 아들을 본 적이 있죠?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서자 남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경고하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마. 예린은 그를 밀쳐냈다. 왜? 그걸 알면 후회할 거야. 난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한 번 무너졌던 것처럼 또 다시 무너질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몸을 돌려 사라졌다. 예린은 그를 쫓으려 했지만 그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몇 년 만에 듣는 핸드폰 소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핸드폰이 없었다. 소리는 바로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공중전화기에는 수화기가 내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가 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예린. 그녀는 얼어붙었다. 누구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훈이를 찾고 싶나?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목소리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럼 거래를 하지. 의문에 제한 예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거래라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훈을 찾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린의 손이 떨렸다.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러나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네가 있는 거리에서 남쪽으로 1km를 걸어가라. 뭐라고? 거기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당신 누구야? 그러나 상대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지훈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움직여.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예리는 멍하니 수화기를 쥐고 서 있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거래. 하지만 이 사람은 지훈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남쪽으로, 첫 번째 골목으로.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길의 끝에서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예리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서 빠르게 걸었다. 공중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남쪽으로 1km를 걸어가라.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한때 그녀는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목소리를 맹목적으로 쫓고 있었다. 이 길 끝에 지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골목을 향해 걸으면서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다. 강남의 번화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곳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기억은 아직 희미했다. 그녀는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덫이 조여온다. 예리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긴장된 숨을 내쉬고 다시 앞으로 걸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길을 따라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어두운 벽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뭐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 여기에 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덫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서예린 씨,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골목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이 없었다. 그들은 명백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리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뒤에는 벽이 있었다. 누구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리는 숨이 턱 막혔다. 이 남자, 그녀를 알고 있다. 당신들 누구야?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우리는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죠. 그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다. 이제 조용히 가시죠. 그 순간 예리는 깨달았다. 이들은 그녀를 없애려 하고 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벽을 타고 오르려 했다. 그러나 쾅! 남자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으악!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힘이 너무 강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은 어디 있어? 그러나 남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교수님, 이제 과거는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하! 어디선가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상치 못한 구원자 예린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순간 멈췄다. 그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코트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이 여자 건드리지 마. 남자 셋은 경계하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코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총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총구는 정확하게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겨누고 있었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를 악물었다.
명령을 어기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그러나 코트 남자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꺼져. 잠시의 정적 후.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러났다. 그들은 곧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예리는 여전히 놀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구한 남자는 아직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그 순간 예리는 숨이 멎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 그녀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서예린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예리는 숨을 삼켰다. 당신 누구죠?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이를 찾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요. 그녀는 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밤은 깊었지만 서예린의 머릿속은 더욱 어두웠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남아있는 낯선 남자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따라 걸었다. 우린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지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를 따라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였다.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어두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발을 멈췄다. 그러자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다. 겁이 납니까? 예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남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럼 들어가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 기억의 틈새 건물 안은 어두웠다.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탁자 위에는 흩어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예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지훈. 그녀의 아들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살아있습니다. 예리는 눈을 부릅떴다. 어디 있죠? 내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보면 당신이 왜 모든 걸 잃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의 한 줄을 따라 움직였다. 그곳에는 지훈, 친부, 강현욱.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거짓말이야.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은 서예린 씨가 알고 있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린의 손이 떨렸다. 내 남편이 지훈의 아버지였어. 그러나 남자는 단호했다. 아닙니다. 지훈의 친부는 강현욱,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죠. 그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강현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묻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녀는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잊어야만 했던 기억. 몇 년 전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현욱.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너를 이렇게 오래 곁에 두는 건 처음이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난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 그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왔잖아.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강현욱. 더 이상 당신과 얽히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현재 무너지는 진실. 서예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쌌다. 왜 잊고 있었던 걸까? 왜 이 기억이 사라졌던 걸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지훈이 강현욱의 아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왜 사라진 걸까?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강현욱이 지훈을 데려간 거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게서 빼앗긴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지훈은 지금 어디에 있죠? 남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주소를 따라가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현욱 저택, 경기도 용인. 그녀는 종이를 찢을 듯 쥐었다. 내 아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남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곳에 가면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상관없어요. 내 아들을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마지막 경고. 그녀는 남자와 함께 지하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건물을 떠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전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예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통화가 끝났다. 폭풍이 다가온다. 예린은 지훈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예린은 새벽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건물 밖으로 나섰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는 주소를 바라보았다. 경기도 용인, 강현욱 저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알던 지훈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지훈을 찾으러 가야 해.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곳에 도착하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경고. 그녀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예린 씨. 그녀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어두운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이제 그만 멈추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예린은 한 발짝 물러났다. 내 아들을 찾을 거야.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남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죠.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남자들이 움직였다. 사냥이 시작되다 예린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찾기 전에는 쓰러질 수 없었다. 그러나 쿵! 어디선가 날아온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으윽! 그녀는 벽으로 밀쳐졌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이제 끝났습니다, 서예린 씨.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걸 맞으면 당신은 다시 기억을 잃겠죠.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가 천천히 주사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만해. 어둠 속에 한 발 모든 것이 정지했다. 남자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를 구해준 남자.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총구는 정확하게 남자들을 겨누고 있었다. 서예린을 놓아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남자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한 명은 막을 수 없어. 하지만 한 발이면 충분하지.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총알이 남자의 발치 바로 앞을 스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섰다. 젠장!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 일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겁니다. 총을 든 남자가 낮게 말했다. 잠시 후 남자들은 한 명씩 물러났다. 그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예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예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이정우.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러나 기억에 없었다. 당신 지훈을 알고 있나요?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을 찾고 싶다면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강현욱의 저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리는 숨을 삼켰다. 드디어 그 이름과 직접 맞서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이라는 것을. 서예리는 이정우의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강현욱의 저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어떻게 들어가죠?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강현욱은 단순한 재벌이 아닙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예요. 당신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는 당신을 한 번 지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서 다시 지우려고 하겠죠.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훈을 당신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럼 강현욱이 내 아들을 데려간 이유는 대체 뭐죠?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는 지훈이 자기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간 예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훈이 강현욱의 후계자?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은 단순한 아이였어요. 평범한 아이. 강현욱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강현욱의 내부 비밀 문서입니다. 그가 지훈을 어디에 가두고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예리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사실을 마주했다. 지훈, 정체성 보호를 위해 개명됨. 현재 이름, 강지훈.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개명.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현욱은 지훈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모든 기록에서 당신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지훈은 현재 강현욱의 저택 안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리는 숨을 삼켰다. 그럼 지훈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올렸다. 만약 지훈이 그녀를 잊었다면 그 생각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저택 안으로 들어가죠?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야 해요. 그는 그녀에게 작은 태블릿을 건넸다. 그 안에는 강현욱 저택의 구조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요새입니다.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고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부인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당신은 강현욱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 역할은 뭔가요? 정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죽은 사람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은 자의 귀환 예리는 한순간 정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정우는 그녀에게 한 장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걸 받아들었다. 그러나 순간 손이 떨렸다. 그 신분증에는 서예린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유진. 그녀는 얼굴을 굳혔다. 이건,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서예린이 아니라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쥐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왜 이런 이름을? 정우는 작은 서류 하나를 건넸다. 이 여자는 몇 년 전 사망 처리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강현욱 저택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린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이용해서 저택에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강현욱은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강현욱의 저택에서 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들키면?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언제 실행하죠?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밤입니다. 그는 작은 칩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초소형 송신기입니다. 당신이 위험해지면 이걸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세요. 예린은 그 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도망칠 생각은 없어요. 정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준비하세요. 예린은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그녀는 서예린이 아니다. 죽은 여자 한유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강현욱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예린, 아니, 이제는 한유진이 되어야 하는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으며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수였던 그녀,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아들과 평범한 나날을 보냈던 그녀. 그러나 지금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초췌한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넌 서예린이 아니야. 한유진이야.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전구가 건넨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강현욱의 저택으로 가기 위해 문을 나섰다. 강현욱의 세계 경기도 용인,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현욱의 저택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었다. 커다란 검은 철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요새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훈이 있었다. 예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괜찮아. 넌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녀는 전구가 마련한 검은색 차량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전구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습니까? 예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구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간다. 그는 차를 몰아 거대한 철문 앞까지 다가갔다. 입구에서의 신문 전구가 천천히 차창을 내렸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구를 훑어보았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정우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가짜 서류를 건넸다. 경비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시선이 곧 조수석에 앉아있던 예린으로 향했다. 이쪽 여성은 누구죠? 정우는 태연하게 답했다.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내부 행정팀에서 허가받은 인물입니다. 경비원은 다시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예린을 바라보았다. 이름이? 예린은 짧게 대답했다. 한유진입니다. 어디 출신이죠? 이전에 본사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무정의를 들었다. 신입 직원 한유진 신원 확인 요청. 예린은 속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제발 들키지 마라.
그 순간 무정이에서 짧은 응답이 들렸다. 확인 완료, 통과시켜라. 경비원은 신분증을 돌려주며 짧게 말했다. 들어가도 됩니다. 예리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우는 자연스럽게 차를 몰아 거대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의 내부 강현욱의 저택은 웅장했다. 입구부터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내부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부자들의 저택이 아니었다. 이곳은 강현욱의 왕국이었다. 정우는 차를 멈추고 예린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해야 합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내부로 걸어갔다. 이제부터 그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첫 번째 흔적 그녀는 직원용 입구를 통해 조용히 내부로 스며들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낯익은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 피아노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잠겨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나 피아노 연습했어. 지훈아, 너무 늦게까지 연습하면 안 돼.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 직접 연주해 줄게. 그녀는 손끝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 누구야? 예리는 숨을 삼켰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예리는 한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얼굴은 몇 년 동안 찾고 싶었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소년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훈아. 소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그의 입술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맨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예리는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아들,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런데 그 아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 마치 그 이름이 더럽혀진 과거라도 되는 듯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지훈아. 그러나 소년, 아니 강지훈은 한 발짝 물러섰다. 누구세요?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 기억 못해.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는 엄마야.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년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리는 얼어붙었다. 지훈은 마치 공격이라도 당한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내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짜야. 그녀의 두 다리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누가? 강현욱 회장님이요. 내 아버지.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강현욱이. 도대체 지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왜곡된 기억 예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훈아, 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만하세요. 소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강지훈이에요. 서예린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녀는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손을 쳐냈다.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가슴이 찢어졌다. 몇 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이. 밤마다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존재. 그런데 그 아이가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강현욱의 그림자 그때. 지훈아.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린의 온몸이 굳었다. 지훈도 놀란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현욱. 그는 천천히 내려오더니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니? 지훈은 약간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가 예린의 머릿속을 가르고 지나갔다. 강현욱은 천천히 예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군, 서예린. 그녀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짓이라니? 지훈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예린은 소리쳤다. 그러나 강현욱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현실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았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아, 이 여자가 누군지 아니?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몰라요.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지훈아? 그러나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 아이는 철저히 강현욱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억이 조작된 걸까? 아니면 그렇게 믿게끔 길러진 걸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러나 없었다. 강현욱은 차분히 말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겠다. 지훈을 데려가려고 온 거겠지.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그럼 말해줘. 내 아들은 왜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그는 마치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건 간단하지. 그는 천천히 예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아이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강현욱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가자. 지훈은 아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현욱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예린은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난 다시 아들을 잃을 수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손을 놓아야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직접 그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강현욱, 넌 내 아들을 뺏었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널 부셔버릴 거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최후의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예린은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현욱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 아이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지훈은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그 아이와 마주해야 한다. 침묵의 집, 그날 밤. 예린은 정우와 함께 저택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었다. 강현욱은 지금 네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한유진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걸 허락한 것도 네가 여기 있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야. 예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지훈이 있는 방의 위치를 찾았어. 예린은 한순간 숨을 멈추었다. 어디에 있어요? 정우는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관 3층 방 34. 이곳은 감시가 가장 철저한 구역이야. 그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가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모한 짓이야. 들키면 넌 이 저택에서 나가지도 못해.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안 돼. 그는 그녀에게 작은 송신기를 건넸다. 이걸 귀에 끼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예린은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서관 3층에 가 있었다. 그곳에 그녀의 아들이 있다. 34호 앞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 예린은 조용히 저택 내부를 움직였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을 따라 걸었다. 서관의 3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34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지훈. 그는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혼자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유리창을 두드렸다. 똑, 똑. 소년이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그러나 소년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그녀를 아예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머니와 낯선 소년, 왜 또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예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믿기지 않아. 소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어릴 때 넌 항상 내 손을 잡고 다녔어. 지훈은 손을 뿌리쳤다. 그만하세요. 예린의 눈이 흔들렸다. 지훈아, 넌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소녀는 단호했다. 나는 강지훈이에요. 서예린이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이건 기억하니?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낡은 플라스틱으로 된 피아노 모양의 열쇠고리. 그녀와 지훈이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 갔을 때 지훈이 직접 골라서 산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녀는 그것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끝이 움찔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은 다시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모르겠어요. 예리는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다. 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가 원해서야? 그 순간 소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은 거야.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었다. 지훈아, 넌 자유야. 난 널 데리러 왔어. 그러나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쿵, 쿵. 낮고 무거운 노크 소리. 예린과 지훈은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깥에서 강현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안에 누구 있니?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훈도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아, 안에 누구 있니? 강현욱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예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지금 그가 이 문을 열면 그녀는 이 저택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훈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예린은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네가 결정해야 해. 문을 열어 그에게 넘길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숨길 것인지.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갔다. 예린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지훈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강현욱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 네, 그냥 책 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예린은 알고 있었다. 소년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강현욱은 안을 힐끗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문틈 사이로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강현욱은 지훈을 잠시 더 응시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일이 있다. 네가 꼭 참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일찍 자라. 그는 한 번 더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결국 의심을 거두고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예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지훈은 문이 완전히 닫히자 옷장을 바라보았다. 나와도 돼요.
예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날 숨겨줬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넌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지훈은 차갑게 답했다. 아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배신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지훈은 입을 꾹 다물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지훈아. 소녀는 한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피했다. 돌아가세요. 지훈아.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나는 강현욱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넌 내 아들이야.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네가 있을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아직 완전히 강현욱의 것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송신기에서 전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예린 씨, 당장 거기서 나와. 함정이야.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강현욱과의 대면 예린은 거칠게 끌려갔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그녀를 저택 안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했다. 강현욱. 그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말했지, 서예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아이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강현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훈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지훈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소녀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현욱은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네가 직접 결정해라. 예린은 필사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도 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말해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내가 너에게 엄마였던 적이 있었니?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러나 소년의 입술이 열렸다. 그리고 아니요. 예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지훈의 손이 살짝 움켜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강현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 예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괜찮아, 지훈아. 소년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현욱이 조용히 말했다. 내 역할은 끝났다. 서예린. 그리고 그는 손짓을 했다.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다. 강현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이 여자를 없애라. 예린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외쳤다. 안 돼. 모든 것이 멈췄다. 강현욱은 천천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소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예린의 눈이 커졌다. 강현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강지훈, 아니 서지훈이 말했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강현욱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지훈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가르쳤는지 잊었니? 소년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강현욱에게 저항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린은 믿을 수 없었다. 방금까지 그녀를 밀어내던 지훈이 그녀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다. 네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강현욱은 천천히 다가갔다. 지훈아, 넌 내 후계자야. 이 여자는 네 과거일 뿐이야.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게 아니에요. 강현욱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했다. 그 순간 경호원들이 총을 꺼냈다. 예린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경호원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전구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제 끝내자, 강현욱. 강현욱은 피식 웃었다. 내가 나한테 총을 겨누는군. 정우는 단호했다. 그 아이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총을 겨눈 채 그는 예린을 향해 외쳤다. 지금이야. 지훈을 데리고 도망쳐. 예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가자. 소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달렸다. 끝나지 않는 추격 경호원들이 뒤쫓았다. 전구가 뒤에서 총을 쏘며 길을 열어주었다. 계속 뛰어. 예린과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지훈아, 포기하지 마. 소녀는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정문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현욱이 직접 길을 막아섰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강현욱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순간 탕 전구가 강현욱의 손을 쐈다. 그는 총을 떨어뜨렸다. 가라고 했잖아. 예린과 지훈은 다시 달렸다. 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갔다. 자유와 재회 지훈은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예린은 그를 안았다. 이제 됐어. 이제 넌 자유야. 소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몇 년 만에 듣는 그 단어. 미안해요. 너무 늦게 기억해서. 예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이제 됐어. 네가 나를 기억했으니까. 그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구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작게 미소를 짓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이 모자는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몇 달 후 서울 작은 카페. 예린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지훈이 말했다. 프랑스어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프랑스어? 소녀는 살짝 웃었다. 기억을 되찾으려면 엄마한테 배워야죠. 예린은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 다시 시작해보자.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였다. 끝.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는 한 사람의 삶이 상상도 못할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만약 당신이 이 여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우리는 작은 희망과 용기로 자신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